브리니 턱! 안녕하세요, 브린입니다. 오늘은 2021년 재산세 개정사항을 포함한 쪽집게 강의 두 번째 시간 계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먼저 우리 큰 그림을 봐야 되죠. 재산세의 계산 구조를 한번 보시게 되면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한 게 바로 재산세액이 되는데요. 이때 이 과세 표준에 들어갈 금액이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그 성격에 따라서 금액이 다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박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냥 시가 표준액으로 가시면 되지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토지나 건물, 주택의 경우에는 거기에 공정시가 비율이라는 걸 또 곱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 건물, 그리고 주택에 따라서 그 공정시가 비율의 퍼센티지가 또 바뀌어요. 2021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토지와 건물의 공정시가 비율은 70%예요. 그런데 주택의 경우에는 60%라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실 시험장에 가셔서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을 처음에 디자인하신 분들의 의도를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산세의 경우에는 땅 투기를 방지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의도가 반영된 세금이고 나중에 배우시게 될 종부세의 경우에는 집 투기를 방지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있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땅 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공정시가 비율을 집보다는 땅이나 집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 좀 더 높게 책정을 해놨어요. 70%를 곱해주는 겁니다. 주택은 60%고 자, 여기 공정시가 비율을 그러면 높여주면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면 과세표준 금액이 올라가게 되죠. 과세표준 금액이 올라가면 재산세,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땅 투기가 방지될 수 있겠죠. 제가 방금 전에 재산세는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강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지에 있어서의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그 계산 방식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좀 더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 종합합산과세, 별도 합산과세, 분리과세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과세 방식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합합산과세, 별도 합산과세의 경우에는 이 합산이라는 느낌에서 딱 느낌 받으셔야 돼요.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합산하시고 또 지자체별로 합산하셔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합산한다, 누진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각각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7일 시험에 이렇게 나왔네요. 납세 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별로 각각 과세 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재산세는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강하고 이건 종부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가 아니니까 이 주택의 경우에는 각각 계산하면 되시겠죠. 이번에는 30일의 시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 과세 대상,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 주택은 주택별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 정말 너무 쉬운 문제죠. 앞에서 제가 그냥 재산세에 대한 컨셉을 살짝 말씀드렸던 거. 토지는 좀 더 세분화해서 과세하고 있다. 좀 더 정교하게 해서 땅 투기를 막으려고 한다. 이 컨셉만 아셔도 금방 넘어가실 수 있는 문제예요. 맞는 복입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 계산 구조에서 과세 표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세율,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에서도 표준 세율을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표준 세율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정말 복잡합니다. 그런데 또 이 복잡한 거를 또 숫자 하나하나씩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문제를 푸시려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쉽게 공부를 해드리기 전에 일단 한눈에 여기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토지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냥 종합 합산과세가 있고 별도 합산과세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종별 합산과세의 경우에는 3단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차등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는 뭐 쉬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건축물에서 주택까지의 세율을 또 하나하나 또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쓱 보시게 되면 건축물에 그냥 건축물이 아니고 또 상가 일반 공장이냐 아니면 공장도 면적 비율로도 나눠요.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가 이렇게 또 구분을 하고 고급 오락장인가 그러니까 사행성이 묻어나는 부동산이냐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주택의 경우에는 이게 표준 세율을 적용하는데 별장이냐 별장이 아니냐 그냥 주거용이냐 특례 세율을 적용할 거냐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에 적용이 되느냐 이 부분을 다 각각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토지 부분의 3단계 표준세율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했던 게 종별 두 가지가 있었죠.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그런데 여기에 적용되는 세율이 조금 달라요. 종합합산과세의 경우에는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별도합산과세의 경우에는 또 숫자가 조금 달라져요.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4인데 이거를 또 어떻게 외워야 헷갈리지 않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별도로 자기 뭐 달라는 애들은 좀 싸가지가 없는 애들이 많아. 그죠? 좀 요구를 너무 많이 해. 그런데 참 싸가지가 없다 해서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4까지 별도 합산을 요구하는 애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분리과세되는 부분, 각각 분리과세하는 애들, 차등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애들을 항목별로 좀 보도록 할게요. 분리과세에 있어서 전, 답, 목장, 임약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약간 황야의 7인 이런 느낌이 나오는 애들 보시게 되면 0.7 그러니까 1000분의 0.7의 비율로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외워야 되냐 하는데 자꾸 목장이 보여. OK 목장의 결투 막 이런 거 이제 옛날 영화들 빵빵빵빵야 빵야 하고 끝날 것 같은데 빵빵 7 이렇게 해서 외우시는 게 제일 나아요. 좀 유치해도 원래 유치한 게 제일 오래 남아. 저만 믿으세요. 그냥 유치해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1000분의 2를 적용하는 산업용지, 공장용지 이런 건데 이것보다는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해요. 40, 1000분의 40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애들 약간 사행성이 물씬 묻어나는 애들 있어요. 고급 오락장이나 아니면 회원제, 골프장, 용지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재산세가 원래 지금 0.7이다, 뭐 1000분의 0.7이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40 나오면 어떤 느낌 드셔야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재산세구나. 이게 거의 죽을 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외우시면 되죠. 사행성의 사자도 죽을 사자야. 이거 하다 보면 다 죽어. 오락하다 죽어.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로 기출문제를 풀 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30회 기출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진짜 모두 고른 것은 이런 문제가 굉장히 풀기 어려운데 공인중개사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시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겠다.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다. 느낌 받으셔야겠죠. 기억에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이렇게 나왔고 자, 보기를 내기가 귀찮으셨는지 니은과 디귿을 한 문장으로 그냥 퉁치셨네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 광역시 군지역 제외 지역에서 국계법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리을의 주택, 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괄호 안의 문장도 사실 중요해요. 지방세법에 따른 별장의 경우에는 따로 계산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뭘까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초과 누진세율로 계산하는 것들은 종합, 합산자 누진 느낌 확 들죠? 그리고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또 주택의 경우에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살짝 차이가 있다면 토지의 경우에는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 주택의 경우에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니은과 디귿은 뭐예요? 비례세율을 적용한 애들이죠. 그럼 이번에는 건축물과 주택에 적용되는 표준세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건축물의 경우에는 만약에 기타,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가라든지 일반적인 공장의 경우에는 그냥 10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그러니까 공장이 들어서면 안 되는 지역이란 느낌이 오시죠? 이런 지역에 그것도 규모가 500제곱미터를 넘어가는 공장을 만약에 여기다가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1000분의 5에 2배나 올라간 재산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행성 있는 애들, 이거 죽을 사자라고 했죠. 게임하다 죽는다고. 고급 오락장이나 그리고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이다. 이런 애들 사행성이니까 1000분의 40의 어마어마한 재산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주택 부분의 표준세율을 보시게 되면 이건 또 사행성이냐 사행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주거용이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세율이 또 바뀌게 됩니다.
1000분의 40을 적용하는 게 또 있어요. 주택에서도. 만약에 이게 별장이다 하면 별장에서 놀다가 죽는다. 우리 다 어떻게 돼요? 오락하다 죽고 골프하다 죽고 별장에서 놀다 죽고 이렇게 해서 요런 애들 1000분의 40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행성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주거용 목적의 주택의 경우에는 어때요? 1000분의 1에서 시작해서 1000분의 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세대 1주택인데다가 국가에서 제시하는 공시가격 기준도 충족을 했어요. 그러면 특례세율을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1의 절반인 0.5에서 시작을 합니다. 0.5에서 3.5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기준금액이라는 그 공시가격에 이번에 개정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 개정사항을 한꺼번에 정리하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집값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을 좀 확장시키겠다 하는 목적에서, 그러니까 특혜를 좀 더 널리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원래 공시가격 6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에만 적용하던 재산세 특례세율을 9억 이하로 조정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아울러서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이 세법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 자, 보시면 우리가 재산세 이전에 공부를 했던 취득세에서 실거래가 9억 기준으로 고가주택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재산세의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아니고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이고 원래는 종부세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개정이 됐죠. 이번에는 11억 기준으로 1주택자인데 11억 기준으로 해서 이게 고가주택이다 이렇게 보고요. 양도세는 이거는 지금 입법 추진 중이라서 이건 살짝 좀 뉴스를 좀 계속 보셔야 돼요. 1주택자 기준으로 해서 12억, 그러니까 실거래가, 이건 또 실거래가요. 실거래가 12억 기준으로 해서 고가주택을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계산 구조를 공부하면서 개정사항도 짚어드렸어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